안녕하세요, 도빌카시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저희 집 베란다 정원 투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집 베란다가 몇 년 전 베란다에 비해서 많이 좀 바뀌었어요. 특히 이쪽 안방 쪽에 붙어있는 베란다 정원이 많이 풍성해졌습니다. 사실 작년 5월에 많은 식물들이 진천 온실로 이동을 하면서 베란다에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졌었어요. 그런데 관리를 제가 좀 많이 못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빈 공간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막 치우지도 못해가지고 막 어질러져 있고 정리가 굉장히 안 된 상태로 꽤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번에 이제 필립스 광고 영상을 찍으면서 베란다를 한번 싹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식물들의 이제 근황 그리고 성장 모습들도 조금 기록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시간이 좀 많으실 때 다시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창문을 제가 다 열어놓은 상태예요. 조금 외부에서 소음이 들릴 수도 있는데 그 부분만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한 종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여기 서 있으니까 호접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접란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진천 온실에 좀 몇 개 갖다 놨다가 다시 집으로 데려온 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진천 온실의 경우 빛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빛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 호접란들이 살짝 화상을 입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호접란들은 이렇게 집에서 한번 키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베란다에서는 호접란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토분의 수태 조합으로 이 호접란들을 많이 키우는 편인데요. 최근 한 2년 정도 전부터 이렇게 흙에다가 호접란을 한번 키워보고 있는데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흙으로만도 굉장히 잘 자라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비료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얹어두기도 해봤어요. 이 호접란이 얼마나 잘 클지 한번 계속 지켜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접란들 옆에는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군이죠. 난초 중에 온시디움이 있어요. 온시디움 샤리베이비라고 해서 초콜릿 향기가 나는 굉장히 예쁜 꽃을 피워주는 그런 품종이 있는데 2년 전에 생일 선물로 받은 개체예요. 굉장히 많이 컸고 얘 같은 경우에는 꽃대가 봄에 한번 폈었는데 이번에도 한번 또 꽃을 피는 것 같아요. 이 온시디움 샤리베이비 같은 경우에는 개화 시즌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봄에 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을에 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요게 이제 제가 초창기부터 키운 온시디움 샤리베이비예요. 아까 거는 무늬종이고 요거는 이제 무늬가 없는 일반 종인데 이원남농원에서 데리고 왔어요. 벌써 한 6년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 친구랑 반반 쪼개서 제가 이 반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이원남농원에도 요 개체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저만 요걸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걸 좀 잘 키워서 많은 분들께 좀 보급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올해 봄에 거의 초봄이죠. 그때 온시디움 한타지아라고 해서 노란 꽃이 바글바글하게 피는 그런 개체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조회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50만 분께서 봐주셨는데 이렇게 토분에 수태로 분을 갈아주고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자랐는데 촉이 엄청 많이 불어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꽃대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구입했을 때에 비해서 꽃대가 좀 적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꽃을 이만큼 피워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기특합니다. 그리고 이 온시디움 같은 경우에는 번식이 굉장히 쉬워요. 번식이 쉽긴 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묵은 벌브가 보여요. 이런 것들을 그냥 똑 떼가지고 수태에 심어 놓으면 싹이 올라오거든요. 이거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번식을 시도한 지 지금 몇 달 안 됐어요.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 이제 싹이 올라올 거거든요. 얘 같은 경우가 이제 초봄에 저거 분갈이 하면서 이렇게 떨어진 촉을 숯에다 심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예쁜 애기 촉 2개가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한 7개월 이상 걸릴 정도로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지만 굉장히 쉽게 이렇게 번식이 되는 것 같아요. 난들 옆에는 이제 고무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고무나무도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고
또 최근에 고무나무에 빠져서 여러 가지 품종들을 모으고 있는데 이제 고무나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가 거의 2m에 육박을 하는데요. 여기까지 외목대로 일자로 잘 키웠어요. 잎들이 많이 있어서 일자로 잘 자란 모습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저가 태어날 때 시장에서 200원 주고 산 그 인도 고무나무를 계속 오랜 기간 키우고 계신데 제가 5년 전에 물꽂이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키워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고무나무인데 굉장히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고미는 여기까지 키를 잘 키웠는데 여기서 이제 곁가지도 나오고 곁가지에서 또 곁가지를 이런 식으로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풍성해졌는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수영을 잡아가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상태로도 굉장히 예뻐서 일단은 자기가 자라고 싶은 대로 그대로 두려고 합니다. 그 아래쪽에는 무늬떡갈 고무나무예요. 정말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런 애를 구해서 키우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고무나무들과 다르게 삽목이 좀 잘 안 된다고 해요. 물꽂이도 굉장히 안 되고 그래서 취목을 통해서만 이렇게 번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 취목도 성공률이 굉장히 낮다고 해요. 그래서 제 성격상 이건 농장에서 피트모스 100%에 이렇게 키우고 있던 건데 괜히 뿌리도 건드렸다가 또 혹시 죽을 것 같아서 왜냐면 제가 한번 요거를 키웠다가 실패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무서워서 그대로 그냥 이 토분으로만 옮겨서 계속 한번 상황을 지켜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벵갈 고무나무가 있습니다. 지금 좀 이파리가 타가지고 상태가 많이 좋아 보이진 않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한 4년 전에 길에 버려져 있던 거 주워와서 이렇게 키운 거거든요. 굉장히 이 가지가 너무 길게 자라가지고 수영도 안 이뻐서 한 2달 전쯤에 여기들을 다 잘라줬어요. 정말 앙상하게 남겨놨고 근데 혹시 죽을까 싶어서 이 밑둥에 있는 가지만 남겨두고 위에는 다 삭발을 해뒀던 상태거든요. 이렇게 이파리들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각자 보면 이 2번째 잎들이 이렇게 타 있는데 그래도 새로운 잎들은 탄 자국이 없어서 조금만 더 있으면 굉장히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옆에는 키가 또 큰 벵갈 고무나무가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쯤에 아마 제 영상을 옛날부터 보신 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요걸 물꽂이를 페트병에다 해놨는데 그 페트병 목까지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뿌리가 안 빠져서 이거를 그대로 키울까요? 반지처럼 끼워서 아니면 구출을 해서 키울까요? 했던 그 고무나무입니다. 그 당시에 페트병 제거해 주세요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페트병을 제거하고 이렇게 외목대로 잘 키우고 있습니다. 얘도 키가 굉장히 커졌어요. 근데 조금 이제 좀 흔한 그런 아이다 보니까 제가 큰 관심은 주지 못해서 분갈이도 자주 못 해줬었는데 그래서 밑에 잎들은 이렇게 좀 크기도 들쑥날쑥하고 이렇게 물 부족이랑 빛 부족이 와서 잎이 말린 애들도 있지만 올해 초에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고 나니까 굉장히 크고 예쁜 잎들을 이렇게 내어주고 있어요. 요거는 루비기노사 고무나무예요. 무늬 프랑스 고무나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루비기노사 고무나무라고 합니다. 굉장히 예쁘죠? 뭔가 그 무늬 동백의 잎 같기도 하고 정말 예쁩니다. 요즘에는 조금은 예전에 비해서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도 조그만한 삽모기부터 시작을 해서 벌써 한 3년 차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성장점이 살아있어서 키를 조금 더 키워가면서 풍성하게 해주려고 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성목, 그러니까 좀 더 커졌을 때 굉장히 예쁜 그런 나무가 되거든요. 올해 초에 일본의 그 식물원에 가서 보고 얘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 그 전에는 그냥 잘 자라나 보다 요 정도 생각하고 있다가 일본 다녀와서 관심을 조금 더 많이 주기 시작한 그런 친구예요. 그 옆에는 이번 봄에 돼지 아빠님께서 하원에 놀러 가셨다가 그 진짜 프랑스 고무나무 그거를 큰 걸 구입을 하셨는데 거기 옆에 붙어 있던 이제 가지를 물꽂이로 해서 번식을 해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얘 같은 경우도 벌써 키가 한 80cm 정도 되는데 얘도 이렇게 성장점이 살아 있어요. 쟤를 조금 더 키워서 풍성하게 키워줄 계획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잎이 굉장히 조그맣고 오밀조밀하게 자라서 한 오랜 기간 키웠을 때 정말 멋진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옆에는 이제 무늬알리 고무나무가 있어요. 이 무늬알리 고무나무가 제가 처음 사서 키우기 시작한 그런 개체인데요. 이것도 어디서 구입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조그만한 삽목묘부터 시작해서 한 2, 3년쯤 키운 것 같아요. 얘가 이파리를 보면 이렇게 좀 색이 탁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빛이 오히려 너무 강하니까 이런 식으로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몇 달 전에 분갈이 하고 약간 빛이 덜 드는 베란다 안쪽에다가 두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예쁜 이파리들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얘도 키를 좀 키워서 풍성하게 키우면 정말 예쁘거든요. 정말 열심히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도 고무나무들이 몇 개 있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개의 새끼 개체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그거를 가지를 잘라서 번식을 시킨 개체들이에요. 얘도 이렇게 성장점이 살아있어서 지금 지지대도 해주고 키를 열심히 키워가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 물꽂이로 계속 번식을 시도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잘라낸 가지들 같은 경우에는 물에 담가 놓으면 이렇게 뿌리가 금방 나오거든요. 솔직히 금방은 아니고 한 달 정도 있으면 이렇게 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물에 담가 놓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이렇게 징그럽게 오돌토돌하게 뭔가가 생기거든요. 요게 캘러스라고 불러요. 요게 이제 곰팡이나 뭐 기타 다른 병증인 줄 알고 다 뜯어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요런 게 생기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뿌리가 돋아나는 거거든요. 얘도 이제 요 정도면 뿌리가 많이 자란 것 같아서 흙으로 조만간 정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는 돼지 아빠님이 직접 삽목 번식을 하셔서 선물해 주신, 요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시즈베리아나 고무나무입니다. 쉬베리아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옛날엔 얘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조그만한 모종에 4, 5만 원 할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이게 이제 조직 배양에 성공을 해서 대량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저렴해져서 여러분들도 이제 쉽게 키우실 수가 있게 됐어요. 신기한 점은 이렇게 무늬가 나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원래의 색을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잘 기억은 안 나요. 요 무늬에도 잎이 그 무늬가 있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새로 올라온 잎들에는 이렇게 예쁜 무늬들이 있는데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장하면서 무늬를 계속 유지하는지 아니면 초록색 잎으로 변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일반적인 수채화 고무나무도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3,000원짜리 모종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잎을 가지고 있다가 점점 성장하면서 잎이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고무나무들도 이런 식으로 모아서 키우다 보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몬스테라들을 조금 살펴볼게요. 이 몬스테라가 베란다에서는 가장 큰 크기의 몬스테라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이렇게 화분에다 심어놓고 분갈이를 한 번도 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굉장히 느립니다. 이 몬스테라 같은 경우는 델리시오사 품종이라서 원래 성장이 좀 느리기도 하지만 지금 화분에 양분이 없다 보니까 새잎을 안 올려준 지 지금 한 6개월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실험도 해보려고 해요. 분갈이를 해주지 않고 화분 위에 웃거름과 흙을 조금 복토해주면 새 잎이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해보는 실험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있고 옆엔 또 다른 몬스테라들도 있어요. 한때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무늬를 가진 몬스테라들이 있습니다. 이 몬스테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생각해보면 얘가 저의 첫 몬스테라예요. 저 델리시오사보다 얘를 먼저 키웠었는데 벌써 여기 이사 오기도 전이니까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잘 키우고 있다가 제가 관리를 좀 많이 못 해줘서 밑둥이 많이 상해서 이제 윗부분만 떼서 다시 이렇게 키우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요 이파리 한 장으로 시작을 해서 다시 이파리 내고 이렇게 세 번째 잎을 내어 주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 다음에 올라오는 잎은 다시 찐잎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이것도 계속 열심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몬스테라 알보가 있어요. 이 몬스테라 알보는 딱 요 자리에 제가 원래 키웠던 대왕 몬스테라 알보 있잖아요. 그거의 자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올해 초에 이제 한번 싹 분양을 하고 나서 진천에서 지금 계속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잘 자라고 있는 애가 하나 있어가지고 다시 집에서 키워보려고 데리고 왔어요. 이 잎을 가지고 이제 삽목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한 마디를 이렇게 흙에 심어서 새 잎을 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째 이렇게 이파리가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한번 다시 크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옆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옐로우 몬스테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얘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 잎에 노란색 잎도 있고 간간히 흰색을 좀 보여주는 약간 트리 컬러의 몬스테라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창 저기 식물, 희귀식물 요런 것들이 유행할 때 정말 거금을 주고 구입을 한 거거든요. 근데 혼자서 사기는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친한 누나랑 요거를 이제 반반씩 해가지고 세종시까지 차 타고 가서 직거래로 얘를 분양을 받았었는데요. 지금은 얘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얘 같은 경우에도 제가 관심을 많이 못 줘서 분갈이를 안 해주다 보니까 이 두 번째 잎까지 내고 성장을 멈췄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전에 이렇게 조금 큰 분에다가 분갈이 해주니까 이렇게 바로 새 잎을 올려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늬도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무늬 보스턴 고사리 소식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 라이브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것도 한 2달 전쯤에 여름이 오기 전에 완전 싹 삭발을 하고 이파리 몇 개만 이렇게 남겨둔 상태였잖아요. 그 당시에 많은 분들께서 이거 삭발하면 안 풍성해진다, 삭발 안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엄청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렇게 삭발을 했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밑에서도 계속 바글바글 새 순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예상한 것만큼 빠르진 않아요. 그래도 많이 풍성해지긴 했는데 예전의 모습을 되찾으려면 한 몇 달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폭염이 물러가고 가을이 왔으니까 조금 금방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흙 안에 양분도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좀 웃거름이랑 복토를 조금 해서 더 예쁘게 키워보도록 할게요. 요거의 런너, 그러니까 이 무늬 보스턴 고사리 뿐만 아니라 뭐 다른 보스턴 고사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뭔가가 자라나오거든요. 이게 뿌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뿌리가 아니라 런너예요. 이렇게 길게 자라서 여기 끝에서 애기 촉들을 이렇게 생성하는데 그거를 따다 심으면 하나의 개체가 됩니다. 얘네들이 바로 그 애들이에요. 굉장히 많이 컸죠. 처음에는 진짜 뭐 손가락만한 이파리 2장 요 정도로 시작을 한 건데 엄청나게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2개를 해놨었는데 확실히 조금 컸던 애가 더 성장이 이렇게 빠른 것 같아요. 잎의 무늬도 굉장히 잘 들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거의 뿌리가 없어서 성공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개체인데 이것도 지금은 조금 없어 보이지만 계속 새 잎을 올리기 때문에 조만간 여기 형아처럼 잘 커질 것 같아요. 자, 이 식물들은 제가 제일 못 키우는 알로카시아들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거북 알로카시아인데 제가 산 건 아니고 제 친구가 이제 오피스텔에서 키우다가 저한테 맡긴 건데 절대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다행히 죽진 않고 잘 살고 있지만 이렇게 잘 키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저희 집에서는 알로카시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응애가 살짝 보이기도 하는데 얼른 방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늬토란이라고도 부르는 그러니까 알로카시아 중에 오키나와 실버라는 품종이에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아직도 이걸 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얘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나름 한 3살 됐어요. 목대가 굉장히 많이 굵어졌죠. 근데 잎이 맨날 이렇게 조그맣게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공부를 해서 잘 키워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옆에는 이제 마크로리자, 알로카시아 중에 가장 큰 품종이라고 하는데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쪼꼬미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프라이덱, 무늬 프라이덱이죠. 굉장히 잘 크고 있습니다. 무늬가 이렇게 잘 나온 거를 무늬 천재라고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인께서 이 자구 2개를 선물해 주신 거거든요.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요만큼 키웠습니다. 요것도 좀 잘 키워보고 싶네요. 간단하게 석곡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석곡 같은 경우에는 진천 온실 밖에 석곡하우스가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잘 자라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석곡들은 그쪽으로 보내놓고 정말 집에서 딱 키워보고 싶은 애들만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얘네들도 조만간 진천으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빛이 좋은 곳에다가 두고 키우는데도 이 노지에 차광하고 키우는 그런 개체들은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앞에는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 중에 크로에시아라고 하는 난초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약간 뭐 새우난 같기도 하고 뭔가 관엽식물 같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겨울이 되면 굉장히 향기로운 꽃을 피우거든요. 정말 수정과와 비슷한 향이 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데, 요거가 이제 3년 전에 생일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워낙 예쁘고 좋다 보니까 다른 품종들도 이렇게 더 구해서 지금 3품종 정도 키워가고 있어요. 이거는 미칸입니다. 미칸도 제 라이브 영상을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굉장히 잘 자란 미칸을 한 마디씩 잘라서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가 삽목을 해두었는데 굉장히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대로는 조금 안 이쁜 것 같아서 얘도 빨리 시간이 되면 진천으로 데리고 와서 그 큰 오벨리스크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번 키워봐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온실 가장 윗부분에다가 심어서 조금 풍성하게 밑으로 길게 떨어지면서 자랄 수 있도록 한번 해줘 보고 싶어요. 여기는 군자란 존입니다. 제가 키우는 군자란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무늬를 가진 애들도 있고 씨앗으로부터 키운 군자란들도 있습니다. 군자란 같은 경우에는 씨앗으로부터 한 4년 정도 키우면 첫 꽃을 본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꽃을 보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도 해요. 자, 요거는 제가 작년 겨울에 사서 키우던 시클라멘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에 주로 꽃을 많이 피우고 풍성하게 자라다가 여름이 되면 살짝 휴면을 하고 이제 가을이 돼서 선선해지면 다시 이렇게 잎을 올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 이거를 그 당시에 좀 뿌리를 거의 다 털고 이렇게 아기 구근만 살짝 흙 위로 올라오게 해서 심어서 키우고 있었거든요. 여름에도 잎을 다 떨구진 않고 조금은 남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폭염이 지나가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새 잎들이 바글바글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겨울까지 풍성하게 잎을 내고 빨간 예쁜 꽃을 보여줄 건데, 지금부터는 좀 빛이 좋은 곳에서 이렇게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살짝 걱정이긴 한데, 여러분들 긴 영상 좋아하시니까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쪽 베란다 본 거고요. 안방 쪽 베란다에도 굉장히 많은 식물들이 있어요. 이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 안쪽부터 살펴보면서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이제 돼지 아빠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방부목 선반이에요. 아마 다른 베란다에 비해서는 높이가 꽤 높아요. 거의 이게 한 1m 10이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키도 있고 카메라로 이렇게 찍었을 때 가장 예쁠 수 있는 이런 높이를 찾다 보니까 이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저처럼 뭐 촬영을 많이 안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낮춰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카메라로 보기엔 딱 좋은데 그냥 서서 보기에는 살짝 높은 감은 있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정말 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식물이 많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2단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랫단에도 식물을 놓고 싶었는데, 이렇게 2단으로 식물 선반을 만들어서 키우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위에 식물들이 이런 식으로 다 물받침이 있어야 돼요. 물받침이 없이 키우게 되면 이 밑으로 다 물이 절절절 빠져가지고 밑에 애들 물 줄 시기도 아닌데 계속 물을 받아먹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물받침도 해놓으시면서도 잘 키우시지만, 저는 성격상 그리고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물받침을 하나씩 두고 물을 주기 너무 힘들어서 한 번에 싹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밑에 선반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 이제 또 돼지 아빠님 아이디어예요. 이렇게 아래 선반을 이렇게 바퀴를 달아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위에 한 번에 물 싹 줄 때 아래 식물은 물을 안 주고 싶다, 그럼 이렇게 빼놓고 위에 물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아래 식물에도 물을 줘야 되고 윗 식물에도 물을 줘야 되고 이렇게 물 주기 시기가 딱 겹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선반을 안에다 넣어놓은 상태로 그냥 한 방에 싹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러브체인 금, 무늬를 가진 러브체인인데 요게 이제 모주예요. 제가 벌써 한 2년 전쯤에 사서 키우고 있는 모주인데, 원래 이 모주가 여기에 심어져 있던 거예요. 요 장구거리 화분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던 거를 이제 이렇게 큰 용기로 옮기고 요거를 키우면서
제가 휘무지를 했었어요. 이 중간 정도를 화분 위에다 올려놓고 흙을 부어서 뿌리를 낸 개체가 있었는데 그게 여기 있습니다. 짠! 너무 예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그냥 그 휘무지한 상태로 굉장히 길게 키우고 있었는데 너무 치렁치렁 자라는 것 같아서 이렇게 리스로 한번 해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이제는 막 꽃도 지금 이제 피워줄 시즌인 것 같아요. 어디 여기 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러브체인의 꽃은 그렇게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다글다글하게 피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요게 첫 번째 번식해 놓은 거고, 얘가 이제 그냥 삽목 물꽂이를 한 다음에 뿌리를 많이 내렸어요. 계속 제가 그 물꽂이로만 키우다가 좀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얘도 이번에 이렇게 화분으로 옮기고 작은 리스를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러브체인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너무 실패를 많이 하고 그랬어가지고 분갈이도 뿌리를 털지 않고 그대로 흙만 추가해주는 분갈이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제 요것들은 제가 삽목을 해놓은 거예요. 정말 한 마디 두 마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장구거리 화분에도 도로 몇 개 이렇게 심어놓고 이렇게 긴 나무에도 많이 삽목을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져서 살짝 고민이에요. 그 앞에는 개발 선인장들이 이렇게 있는데 올 여름에 폭염과 장마가 너무 심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상태가 안 좋아졌었습니다. 그래도 원래 키우고 있던 모주들은 잘 버텼는데 이 삽목해놨던 애들이 조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특히 뭐 연보라 색깔 요런 애들도 많이 지금 탈락을 해놓은 상태라서 너무 좀 속상하지만 그래도 폭염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예뻐지고 있어서 좀 안심이 되고 있어요. 특히 작년에 어렵게 구한 이 흰색 원종 개발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삽목이도 아니었고 뿌리를 다 낸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뿌리가 많이 녹고 잎이 다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하나씩 다 나눠서 심어 놨었어요. 원래는 쟤네들처럼 이렇게 한 방에 합식을 해서 키우고 있었는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씩 다 심어 놨는데 기존 잎들을 다 떨구더니 이렇게 다시 이쁜 새 이파리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요것들이 다 떨어진 잎들의 잔해예요. 요것도 얼른 좀 세력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독일황후 선인장이 있어요. 독일황후 선인장이랑 옆에는 이제 또 구독자님께서 선물을 해주신 글로리아 공작 선인장과 이제 후커리 공작 선인장을 이렇게 합식해 놓은 상태인데요. 최근에 분갈이를 해줬는데 지금 발견했어요. 이렇게 애기 꽃대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꽃이 피면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화기가 짧아서 카메라에 못 담는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독일황후 선인장 삽목을 해놓은 것들도 이제 많이 통통해졌어요. 지금 한 열흘차 정도 됐는데요. 이렇게 쪼글쪼글해졌던 이파리들이 다시 살짝 탱글탱글하게 올라오고 이렇게 옆에 솜 같은 게 보이거든요. 하얀 색깔로. 이런 곳에서 이제 새 잎들을 올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아마 이 밑에는 뿌리가 조금씩은 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목베고니아들은 진천 온실로 이동을 했고 요거 하나는 제가 또 집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아끼는 베고니아인데요. 오랜 블로그 이웃님이신 꽃바미님께서 이것도 한 1년 전에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요게 마큘라타 중에 YT라고 해서 원종 중에 정말 흰 꽃을 피우는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런 개체인데 아직까지 저는 꽃을 보지 못했어요. 잘 자라고 있는데 꽃이 피면 또 한번 여러분들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베고니아는 지지대를 세워서 키를 좀 이렇게 키워주면서 키우면 좋아요. 그런데 처음에만 조금 어렵고 얘가 이제 세력이 좀 많이 좋아지면 이 아래에서 또 새순들이 쭉 올라오거든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지지대 없이도 쭉 커 올라오니까 어렸을 때만 조금 지지대를 해주시고 많이 커졌을 때는 좀 편하게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호야 얼마 전에 소개해 드렸잖아요. 호야들도 굉장히 잘 자라고 있어요. 마틸드도 있고 사라왁도 있고 일반적인 카노사 바리에가타도 있는데 지금 집에 와서 올라온 새잎들이 벌써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꽃대들도 많이 달고 있는데 바로 꽃도 피워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쪼꼬미 호야 삼총사도 굉장히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줄기만 쭉 낸 다음에 이렇게 끝에서
끝에서부터 잎을 내다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요. 아마 뭐 떨어진 자리 옆에서 또 나오기도 하겠죠.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미니 바이올렛입니다. 요거는 큐피드 주엘이라고 하는 품종인데요. 꽃이 한바탕 폈다가 지금은 색깔이 많이 옅어지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한 1년 정도 키우고 있는데, 이 바이올렛 같은 경우에 혹시 여러분들 키우시다가 꽃을 너무 안 피우면 요 가장자리에 있는 잎들을 조금 많이 떨궈주면 또 꽃을 많이 피운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관리를 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떨어진 잎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흙에다 꽂아두면 새끼들을 바글바글하게 칩니다. 요것들이 이제 그냥 꽂아놨던 잎들인데 여기 사이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얘는 정말 늦게 이렇게 새순이 올라온 경우고, 지금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다 새순이 한 몇 포기씩 나온 것 같아요. 조금 더 자라면 이것도 하나씩 나눠서 심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는 푸토엔시스 애기 한 개랑 고에고엔시스 애기 한 개, 이렇게만 집에 놔두고 있어요. 요거는 잎꽂이로 번식한 애들이 많은데 지금 대부분 진천 온실에 가 있고 이렇게 애기들만 조금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라늄들, 저희 집에선 제라늄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유독 이 제가 좋아하는 펜시 제라늄 중에 하나인 웨스트데일 애플블라썸, 요거를 제일 좋아하는데 집에선 솔직히 꽃도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요건 또 보험으로 하나 새로 들여온 거고, 요거는 이제 또 진천에 계신 구독자님께서 선물을 해주신 건데 이름이 노엘 고든이라고 해요. 굉장히 예쁜 꽃을 피우는데 딱 요렇게 정도만 집에서 계속 키워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도 날씨가 선선해졌으니까 한번 또 싹 정리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저희 집에서 유독 잘 되는 제라늄이 또 하나 있어요. 요게 빌드베른 로지인데 이것도 오랜 블로그 이웃님께서 이것도 한 4년 된 것 같아요. 조그마한 삽목묘로 키우기 시작을 했는데 외목대로 이렇게 한 번도 생장점 이렇게 뭐 손상 안 되고 여기까지 키웠어요. 지금 키가 한 1m 한 2-30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일자로는 못 키웠고 이렇게 살짝 구불구불 거리면서 자라곤 있는데, 이맘때쯤이면 이제 성장점을 좀 잘라줘도 될 것 같고 살짝 고민을 하고 있어요. 미국 쥐꼬리 선인장도 이제 완벽하게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이거는 없었는데 이렇게 새 줄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많이 자라 나오고 있고, 여기까지가 원래 이제 왔을 때 길인데 이렇게 막 새 잎들이 많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봄쯤이면 정말 예쁜 꽃을 피워줄 거예요. 그때가 되면 꽃 사진 올려드릴 텐데 아마 여러분들도 반하실 수도 있어요. 미국 쥐꼬리 선인장을 시작으로 해서 이 미화각 선인장이랑 옆에 이제 금호, 그 다음에 진노 컬렉션, 이렇게 선인장도 몇 개 키우고 있는데 이것들도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보라삭소롬 외목대가 있어요. 이것도 조만간 제가 이제 영상으로 한번 다뤄볼 건데요. 옆에 있던 이 줄기들은 잘라서 지금 번식 중에 있어요. 외목대로 한번 키워볼 건데 여러 가지 줄기를 묶어서 외목대로 키우는 그런 토피어리 과정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얼마 전에 소개를 드렸죠. 나비 수국인데 지금은 이제 곧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키가 많이 커졌는데 요것도 외목대로 지금 잘 키우고 있습니다. 꽃이 피면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소개를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요게 이제 제이드 자스민이라고 해서 자스민 중에 정말 장미처럼 피우는 개체인데 이것도 최근에 이제 블로그 이웃님을 통해 분양을 받았는데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랑초 중에 가장 작은 품종인 퍼스트러브예요. 첫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랑초가 있는데 이제 가을이 되니까 바글바글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그 옆에는 마르티아나 무늬 황금 그물 무늬 사랑초라고 해요. 요것도 얼마 전에 다시 이렇게 구근을 수확해서 심어줬는데 벌써 이렇게 싹 하나가 올라오고 옆에도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것도 잘 키워서 정말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베란다 거리대 밖에는 지피식물 2개가 있습니다. 꽃잔디랑 백리향이에요. 요것들도 이제 진천 온실에 어떤 이제 화분 위에다 올려놓고 약간 좀 장식, 그리고 과습 방지, 그리고 또 수분을 또 이렇게 보습해주는 그런 용도로 많이 키우고 있는데 집에서도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삽목을 해서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것들은 아마 겨울에도 이렇게 밖에서 춥게 길러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랫단에는 나무 고사리들이 있어요. 여기 옆에 조그만 게 실버 레이디라고 하는 건데 가정에서 키우기에는 요게 가장 컴팩트하고 예쁜 것 같아요. 3,000원 주고 작은 걸 데려왔는데 벌써 많이 커졌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화분 흙을 말리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받침대를 해놓고 여기가 자작하게 찰 때까지 물을 주고 이런 식으로 키우고 있어요. 몰랐던 새끼촉이 이렇게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게 이제 진짜 그 약간 해고 있잖아요. 그 해고를 만드는 나무 고사리인데 진천에 정말 많아요. 새끼도 정말 잘 치는데 하나 정도는 집에서 키워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정말 잘 자랍니다. 이 고사리 같은 경우는 다른 고사리들에 비해서 약간은 빛이 좋아야 잘 자란다고 해서 이렇게 방충망을 통과한 빛 아래에서 키우고 있어요. 얘도 보니까 또 새끼촉을 올리고 있어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옆에는 이제 무늬 금전수가 있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오랜 시간 키우고 있는데 성장이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잎꽂이로 번식을 했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 무늬 금전수 잎을 떼서 잎꽂이로 시작을 해서 키우고 있는 개체인데 무늬가 엄청 많이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잎꽂이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한 3년 된 것 같아요. 이것도 무늬가 어떻게 발현될지 모르니까 한번 열심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이제 최근에 목기린 선인장 제가 분양을 받았잖아요. 여름에 잘 성장한다고 하는데 진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거의 키가 한 150 넘었는데 이렇게 계속 새순을 올리고 있는데 요거는 좀 잘라줘야 아랫둥이 좀 건강해질 것 같아서 좀 고민 중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원종 개발 선인장 흰색 걔를 한번 접목을 했었는데 실패를 했어요. 지금 초점이 좀 잘 안 맞는데 너무 여름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날씨가 선선해지면 여기다가 이제 개발 선인장들 접목을 해서 저도 한번 그 예쁜 모습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제 옆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부겐베리아예요. 무늬 부겐베리아인데 요거는 진천에서도 키우고 있죠. 여름 내 제가 좀 물을 많이 말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진짜 이렇게 가지 끝에서 새 꽃을 피울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이제 꽃이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정말 바짝 말려서 한 3주 정도 키우다가 잎이 정말 말라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요럴 때 물을 주면 다시 우기가 왔구나 하면서 꽃을 막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빛도 좋은 곳에다가 두고 물도 한번 말렸다가 주니까 이렇게 바글바글 꽃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꽃 한번 피우고 난 다음에 조금 짧게 가지치기를 해서 내년에도 또 멋진 수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줄 계획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쁜 투톤의 핑크빛을 피우는 부겐베리아예요. 얘도 밑둥은 좀 작았는데 몇 달 사이에 긴 잎들을 많이 올려주었습니다. 얘는 아직 꽃을 피울는지는 모르겠지만 얘도 올해는 일단 이렇게 키우고 겨울에는 살짝 이파리 떨어뜨릴 거거든요. 그때 수영을 좀 가지를 짧게 잘라서 예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국을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이제 제가 미원을 주면서 키우고 있는 그런 실험 중인 개체들인데요.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슬슬 이제 가을이 되고 있다 보니까 성장을 멈추기 시작을 해서 실험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살짝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옆에는 이제 뉴티볼릭, 제가 최근에 이제 좀 빠지게 된 수국 품종 중에 하나예요. 요것도 물꽂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흙에다가 정식해 뒀는데 새 가지들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홍천에서 캐온 요 만화경 수국도 이제 새 뿌리가 좀 돋아난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때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휘무지를 해놨다가 그 휘무지 가지가 땅 위로 탁 올라와서 뿌리가 좀 많이 말랐던 그 개체를 이렇게 다시 심어 놓은 건데요. 한 3일차까지는 잎이 이렇게 살짝 처져 있다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이렇게 싱싱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차광이 된 데서 열심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화경 모주는 이렇게 빛이 조금 더 강한 곳에 키우고 있고요.
이 옆에 두 개도 티볼리 두 개 같이 물꽂이 해놨던 거예요. 그런데 얘는 흙으로 정식하고 나서 윗부분이 좀 다 죽고 다행히도 아랫부분에서 이렇게 새순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아까는 좀 흐려서 여기다 놔뒀었는데 지금은 빛이 좀 강해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정말 간만에 베란다 투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이 거의 한 4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혹시 지루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간간히 이렇게 베란다 소식을 전해드리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시간이 허락한다면 좀 자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식물들이 또 새로운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새 식구들이 들어오면 또 여러분들 이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